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6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대장동 복마전이었죠. 그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란성 쌍둥이 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허가권을 가지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428억 원의 저수지 약정을 받은 인물 하나, 몸통 하나. 자, 두 번째 몸통이 박영수 전 특검으로 지금 서서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어떤 본인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법조 인맥, 그리고 검사에서 은퇴한 이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죠. 의장으로서의 권한, 이것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200억 원을 약정받은 또 다른 몸통. 자, 428억 원 이재명, 200억 원 이 박영수. 자, 두 개의 몸통이 있었는데, 이 박영수 전 특검,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었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했다, 비리가 많다 해서 정권을 몰락시키는데 일조를 했는데, 본인이 바로 비리의 또 다른 비리의 몸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했는데, 지금 박영수 게이트가 활활 점화가 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검찰이 이 박영수의 비밀 아지트도 압수수색했다, 털었다. 자, 그 기사가 오늘 하나 오후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30일에 박영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죠. 박영수와 그 핵심 측근 양재식 변호사 전 특검보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날 언론에 보도된 그 압수수색, 박영수의 주변, 그리고 양재식의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 이 박영수의 또 다른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 박영수 사무실.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아지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렇게 오늘 뒤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박영수, 양재식 두 사람의 주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에 박영수의 사무실을 또 다른 사무실 추가로 확인해서, 사무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종의 비밀 아지트. 자, 왜 이 비밀 아지트까지 이렇게 뒀을까? 외부에 알려진 변호사 사무실 외에 또 다른 사무실이 있었다. 거기도 검찰이 파악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양재식 변호사는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대장동 일당과 약정한 금액의 액수가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약 2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전면에 나선 건 재식 변호사죠. 특검보를 지낸, 그리고 특검을 지낸 박영수는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박영수 거죠. 그래서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보고를 했다. 이 진술을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양 변호사가 이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에게 200억 원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합의를 봐서 200억 원 약정을 받았다는 것을 박영수, 보스죠. 보스인 박영수에게 보고를 했다. 자, 그것을 민간 업자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거 어디서 좀 보던 구조 아닌가요? 뭐냐면은 정진상,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428억 원 약정을 받고 실무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하고 나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이 그것을 승인을 했다. 그래, 428억 원 조수재 묻어뒀단 말이지. 오케이, 승인을 했다. 그것이 검찰 기소장에 나와 있죠. 같은 구조입니다. 양재식이 정진상 역할을 했고, 그 뒤에 몸통은, 양재식 쪽의 몸통은 이 박영수, 그리고 정진상 쪽의 몸통은 이재명.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그 사무실을 추가로 확인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박영수 사무실. 오늘 이 정치적으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박영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하나 실시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그 검찰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죠. 반부패 수사 3부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
그리고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 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 압수수색이 왜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건 역시 박용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할 인물은 실소유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인데, 조우형 씨는 그때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장동 사업에 이 일당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조우형이가 오늘 압수수색을 받은 조우형 씨가 실제로 천화동 6호 실소유주, 그 당시에 사촌 처남인데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 대출을 알선을 하면서 대장동 초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 조우영 씨인데, 자, 조우영 씨가 박용수 특검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조우영 씨와 조현성 변호사, 그러니까 조우영 씨가 조현성 변호사를 명의인으로 내세워서 실제로는 본인 건데 천화동인 6호 명의로 가지고 얻은 불법 수익은 283억 원입니다. 283억 원. 이것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데, 조우영의 이 범죄 수익 취득 혐의에 대한 수사는 최근에 반부패 수사 일부, 조금 전에 압수수색을 한 거는 3부인데, 반부패 수사 일부가 진행 중인 박용수의 50억 클럽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에서 수사하는데 서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은닉 범죄 수익이, 그러니까 조우영이 은닉한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의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 조우형 그 실소유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도 그렇고, 명의인으로 등장한 조현성 변호사도 그렇고, 두 사람은 박용수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조우영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C7 대표에게 뭐 1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당시 변호인이 변호사 박용수입니다. 그리고 박용수를 이 조우영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자, 서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 박용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을 받으면은 그것을 그 사건의 담당 검사를 김만배 씨가 찾아가서 일종의 로비 같은 것을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죠. 그것을 소개를 들었는데, 뭐, 찍새와 딱새에 비유해서 제가 소개를 들었는데, 이 대장동, 이 안에 내부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도, 대장동 내부 비리 사건에도 이 박용수가 깊숙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정관이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김만배와 같이 커넥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의를 빌려준 조현성 변호사는 박용수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강남. 그래서 이 박용수가 2014년에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때 남욱 김만배 씨와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현성 변호사도,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박용수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박용수와 인연이 있는 한 사람은 천화동인 6호의 명의로 소유를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실제로 소유를 한 사람입니다. 두 조씨.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용수와 서로 관련이 다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박용수의 대장동 배후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은행이 이 컨소시엄에 돌연 불참하면서 이 남욱이 주도권을 잡다가 김만배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갔죠. 남욱이 이 우리 은행을 컨소시엄에 본인이 그 추진을 한 그 컨소시엄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은행이 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남욱이 다른 사건으로 이 수사를 받으니까 그거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빠져나가서 결국은 하천 대유를 새로 세운 이 김만배가 주도권을 쥐게 됐죠. 자, 그 과정에서 박용수가 작업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냐? 우리 은행 당시 이사회 의장의 직권으로, 그 권한으로
이 남욱이 설립한 뭐 서판교 어떤 뭐 회사입니다. 그 초기에 이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거기에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은행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박용수가 빼돌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대형은행이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 남욱이 설립한 하천대유가 그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남욱 그러니까 그 김만배와 이재명은 갑질한 사이죠. 받으면서 그 하천대유가 주도를 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람이 실제로는 배후에 있던 박용수였다. 박용수는 서판교 자산관리, 서판교 자산관리네요. 남욱시가 세운 서판교 자산관리에서 남욱의 서판교 자산관리에서 김만배의 화천대유 자산관리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김만배 씨의 지분이 25%에서 49%로 뛴데도 박용수 전 특검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박용수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대가가 있겠죠. 그 대가가 50억 클럽, 나아가서 200억 원 약정. 그것이 있고, 하천대유 고문으로 박용수가 들어가서 뭐 2억 얼마인가, 고문료를 받았는데, 그건 푼돈이었죠. 전체 200억을 약정을 받았고, 딸이 하천대유에 입사해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고, 또 박용수의 인척 이모 씨가 하천대유가 이렇게 주도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독점을 했다. 자, 그것까지 쭉 어떤 검은 커넥션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꺼번씩 막 벗겨지고 있죠. 비밀 아지트도 발견이 되고 관련이 있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명의자 전부 다 박용수와 관련이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박용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수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가다간 박용수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했는데 이 대장동 게이트에 본인이 연루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박용수 게이트가 또 다른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그 부분까지도 지금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